세종항국어 7권 11과 사고 경험. 사고 원인과 예방 말하기. 는 바람에 을 뻔하다. 오프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항국어 7권 11과 사고 경험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사고를 당한 경험을 말하고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표현을 배웁니다.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는 바람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그 결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리을 뻔하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어날 것 같았던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오늘은 이 두 표현을 사용해서 사고 경험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1.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사고를 당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단순히 사고 경험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심 어휘 1. 사고 경험. 먼저 사고 경험과 관련된 표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다. 예문입니다. 어제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음 표현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하다.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여행할 때는 가방 단속을 잘해야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아요. 다음 표현입니다. 도둑이 들다. 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창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도둑이 들었어요. 다음 표현입니다. 물에 빠지다. 어렸을 때 강에서 물에 빠질 뻔했어요.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해요. 이 표현들은 수업 시간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 후에 예문을 다시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인지 확인해 보세요. 3. 핵심 어휘 2. 사고 경위와 주의. 이번에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끼어들다.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들면 위험합니다. 미끄러지다. 비가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어요. 부딪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혔어요.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앞차와 부딪혔어요. 문단속을 하다. 여행을 가기 전에 문단속을 꼭 해야 합니다.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도둑을 맞았어요. 신호를 지키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표현들은 사고 경험을 말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표현을 익혀주세요. 4. 대화 1. 이해하기. 이제 대화 1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화 1에서는 수진 씨와 타완 씨가 이야기합니다. 타완 씨는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끼어드는 바람에입니다.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즉, 앞의 행동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완 씨는 무슨 사고를 당했습니까? 타완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둘째, 왜 사고가 났습니까?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셋째, 수진 씨는 타완 씨에게 무엇을 권했습니까? 수진 씨는 병원에 꼭 가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몸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5. 문법 읽는 바람에. 이제 첫 번째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는 바람에. 이 표현은 동사 뒤에 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동사 플러스는 바람에 좋지 않은 결과. 예문을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길이 미끄러웠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앞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좋은 결과보다 안 좋은 결과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라면,는 바람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업에 늦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화면이 깨졌어요. 문단속을 하지 않는 바람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앞차가 갑자기 서다. 사고가 나다. 정답은?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다. 다리를 다치다. 정답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어요. 문법을 공부할 때는 뜻만 외우지 말고 상황과 결과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6. 대화 2 이야기. 이번에는 대화 2입니다. 대화 2에서는 투이 씨와 수진 씨가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붐비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고 여행객도 많습니다. 투이 씨는 말합니다. 여기는 붐비는 곳이라서 소매치기가 많아요. 그리고 수진 씨에게 가방 단속을 잘하라고 합니다. 수진 씨가 묻습니다. 투이 씨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어요? 투이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년 전에 거의 그럴 뻔한 적은 있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럴 뻔한 적이 있어요입니다.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소매치기를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투이 씨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겠지요. 이에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투이 씨는 어디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시장입니다. 둘째, 어떤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투이 씨의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셋째, 투이 씨는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까? 아니요.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넷째, 투이 씨는 수진 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방을 앞으로 매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태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소지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7. 문법 2. 의리를 뻔하다.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의리를 뻔하다. 이 표현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그렇게 될 상황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차에 부딪힐 뻔했어요. 실제로 차에 부딪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부딪힐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넘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실제로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사고 경험을 말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가방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일어날 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가방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거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차를 놓칠 뻔했어요. 실제로 기차를 놓쳤을까요? 아니요. 거의 놓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8. 발음 연습. 이번 과의 발음은 저입니다. 발음할 때는 각각 저처럼 소리 납니다.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서 넘어졌어요. 여기에서 졌어요는 졌어요처럼 소리 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여기에서 부딪혔어요는 부딪혔어요처럼 소리 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어쩜 날씨가 이렇게 푹푹 쪄요. 여기에서 쪄요는 쪄요처럼 소리 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서 넘어졌어요. 처음에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어쩜 날씨가 이렇게 푹푹 쪄요. 발음은 짧게 연습하고 이제 말하기와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 말하기 연습. 이제 그림이나 상황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뒷차가 멈추지 못했습니다.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왜 사고가 났어요?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겨울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사람이 걷다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왜 넘어질 뻔했어요? 길이 미끄러운 바람에 넘어질 뻔했어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은 시장입니다. 누군가 가방을 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가방 단속을 잘해야 해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도둑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도둑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고 경험을 말할 때는 사고 종류, 사고 원인, 사고 결과, 그리고 느낀 점을 함께 말하면 좋습니다. 10. 짧은 발표 연습. 이제 짧은 발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틀을 사용해서 말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사고는 땡땡땡입니다. 그 사고는 땡땡땡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땡땡땡 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땡땡땡 하는 바람에. 그때 저는 정말 땡땡땡 할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땡땡땡 하는 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그 사고는 작년에 학교에 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는 길을 건널 때 신호를 잘 보고 주변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오늘 배운 표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는 바람에 리을 뻔하다는 편이다. 이 세 표현을 사용하면 사고 경험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1. 토론 준비. 이제 토론으로 생각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더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환경과 제도 때문에 더 많이 생길까요?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저는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고는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면 교통사고가 날 뻔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방 단속을 하지 않으면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안전시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개인이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예방에서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환경과 제도 때문에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이 조심해도 도로가 위험하거나 안전시설이 부족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길이 평평하지 않거나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가 없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조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예방에는 사회와 제도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뭐는 바람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주장, 이유, 예시, 반박, 결론. 이 순서로 말하면 중고급반으로 올라갈 때 필요한 논리적 말하기 연습이 됩니다. 12. 맛보기 표현.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표현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야 뒤늦게 조심하거나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야 창문과 현관문을 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설상가상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휴대폰까지 고장 났어요. 정말 설상가상이었어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아무리 조심해도 뜻밖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안전수칙을 지키고 문단속을 잘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3. 마무리. 오늘은 세종한국어 7권 11과 사고 경험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고 경험을 말할 때는 사고 종류, 사고 경위, 사고 결과, 느낀 점을 함께 말합니다. 둘째, 는 바람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원인이 되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합니다. 예문입니다. 택시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셋째, 리을 뻔하다는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어날 것 같았던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넷째,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개인의 조심과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고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은 사고 이야기를 짧게 써보세요. 가능하면 는, 바람에와 리을, 뻔하다를 한 번 이상 사용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13과 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지리, 지역의 특징, 위치와 방향을 말하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